한국 SJ진흥협회 강사 장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는 여름이네요. 자신 있는 나를 위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계절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정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살을 빼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런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곧 디톡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디톡스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디톡스라고 하면 배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디톡스의 올바른 개념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어 몸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톡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도 분해가 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건강한 다이어트, 자연스럽고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참 말도 많고 모든 분들의 관심입니다. 너무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광고들이 많죠.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들 말이죠.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해답이라며 답을 제시합니다. 피트니스에서의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죠? 또는 수많은 다이어트 약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사까지 맞고서라도 살을 빼고 싶어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을 경험하죠.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경험으로 다이어트가 안 돼 라고 포기하신 적 없으세요? 또는 지금 포기하신 상태이신가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만 명심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디톡스, 다이어트의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뚱보균에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비만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엔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엔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말해 보실까요? 다이어트 세 가지 비법. 첫째, 뚱보균. 둘째, 엔진을 바꿔라. 셋째, 스트레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뚱보균, 바로 비만균입니다. 비만균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생물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생물,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는 것도 모두 미생물들입니다. 그럼 미생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수백에서 수천 종류이며 장에 사는 미생물의 무게만 해도 약 1.5kg에 달합니다.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튼튼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틀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일 때 내 몸을 살찌우는 비만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비만균이 이 녀석입니다. 허미큐티스라는 살을 찌우게 하는 비만균이죠. 이 균의 비율이 많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기능을 저하시켜 과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여주고 비만균을 억제시켜주는
박테로이데스균과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몸의 비만균 비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SCA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SCA 분석에 대한 내용은 진영자 강사님의 스마트 건강 코디 강의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비만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과 환경 개선을 통해 비만균의 구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인스턴트 섭취를 줄이시고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증폭력이 강하고 다양한 균종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옥득 강사님의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법 강의편을 참조하세요. 자, 두 번째, 엔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엔진이 있어요. 디젤 엔진, LPG 엔진, 가솔린 엔진, 전기 엔진 등 각자 다양한 연료로 엔진이 구동되죠. 이렇듯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엔진이 가동되는데 크게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인슐린 엔진,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케톤 엔진이죠. 이 두 엔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주로 인슐린 엔진만을 가동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화가 되는 과정이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효소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가장 잘게 쪼개진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포도당은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흡수가 되면 혈관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어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로 보내어 에너지로 쓰이는데 과식이나 운동 부족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풍부해서 포도당이 혈관 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 간의 글리코린 형태로 저장되고 또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의 지방의 창고가 모두 차게 되면 복부에서부터 온몸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은 탄수화물 가식이 비만으로 가게 되는 경로인 거죠. 이걸 인슐린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엔진이 있는데 그건 케톤 엔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이 쌓여있죠. 특히 뱃살이 심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은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케톤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배에 쌓여있는 지방을 이 케톤 엔진이 가동되어서 다 태워버리면 다이어트가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슐린 엔진과 케톤 엔진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케톤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저탄고지, 바로 탄수화물 식사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사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인슐린 엔진은 쉬고 케톤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인슐린 엔진과 케톤 엔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비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대충 감으로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게 되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볼까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콩팥 위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티솔이 분비되면 식욕이 살아나게 되죠.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죠. 위험에서 벗어나면 소모한 에너지를 채우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고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의 장기적인 스트레스 노출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계속 식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주시간이 경과가 되면 비활성화 상태로 바뀝니다. 이런 비활성화 상태의 호르몬을 활성화 상태인 코티솔로 다시 변화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바로 HSD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형 코티솔을 변할 때 바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HSD 효소를 차단하여 활성형 코티솔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HSD 효소를 어떻게 차단할까요? 바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영양소가 해결책입니다. 자몽, 감초, 콩, 사과나 양파 등의 이런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감귤 껍질에 들어있는 PMPS 성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귤 껍질을 드시면 HSD 효소를 차단하여 코티솔 분비를 줄이고 복부 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감귤 껍질을 잘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발효액을 만들 때 넣어서 같이 발효해서 드시면 줄어든 뱃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바로 디톡스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로 비만균을 줄이자. 두 번째로 저탄고지로 케톤 엔진을 가동시키자. 세 번째로 귤껍질, 사과, 양파, 감초, 대두 등으로 HSD 효소를 줄이고 코티솔을 줄이자.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늘 멋진 몸매를 가지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이상 SCA 진료협회 강사 장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